한국에서의 여행 도중 잠자리에 들였는데 오른쪽 아랫배가 욱실거립니다. 내일 아침이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잠을 청하지만 잠에 들지 못하고 이대로 죽어버릴까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를 발견한 친구가 119로 전화를 해 일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동박스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사연 접수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오늘도 도착한 사연 박스 열어볼게요. 오늘은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시는 레이코 씨의 이야기와 커뮤니티 내용을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오사카에 살고 있는 레이코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오사카에서 3대째 내려오는 노프 야끼니쿠 집을 운영하시면서 저를 오사카 대학교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평소 다른 나라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외국어 학부에 진학하였죠. 제가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이 가득하여 인터넷으로 매운 음식을 찾아보고 조리해보며 매운맛의 아쉬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신림동 소재의 죽음의 돈가스라는 도전적인 음식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음식에 챌린지하는 동영상을 즐겨보며 꼭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20분 안에 엄청나게 매운 죽음의 돈가스를 완식하면 무료로 먹을 수 있으며 사진까지 찍어 걸어주지만 실패할 경우 3만 원의 음식값을 내야 하는 챌린지였습니다. 이 챌린지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흥미로웠고 저는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 가기는 겁이 나서 평소 한국에 관심이 많던 소꿉친구를 함께 여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성공적으로 한국에 도착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신기하고 특별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첫날, 앞으로 일어날 일도 모른 채 신림동 소재의 죽음의 돈가스 집으로 직행하였습니다. 열정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던 저와 친구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번째 음식이 제가 좋아하는 매운 음식이라니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맵기가 3개의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고추인부트, 졸로키아가 사용된 죽음의 돈가스와 마주하기 위해선 우유가 필요하다는 팁을 기억하여 근처 편의점에 들러 우유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나서 우리는 죽음의 돈가스와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많은 유튜버들과 외국인들이 시도해서 구급차를 타고 돌아갔다던 그 죽음의 돈가스를 처음 보자마자 조금 긴장되긴 했습니다만 막상 먹으니 나쁘지 않더군요. 제가 생각했던 매운맛보다 강렬하긴 했지만 우유와 함께라면 견뎌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첫 입대부터 강렬한 맛과 온몸에 전해지는 화끈함은 예상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유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계속해서 입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결국 모든 조각들을 다 먹었습니다. 그 순간 성취감과 기쁨이 제 가슴 가득 밀려왔으며 서로 축하하는 웃음소리가 주위를 가득 메우더니 사진도 찍어 추억으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서울 압구정과 이태원의 길거리를 거닐며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즐기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서울시 한 소재의 작은 게스트 하우스에서 한국에서의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평소라면 더 좋은 숙박시설을 찾아보았겠지만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이었고 한국의 게스트 하우스들이 훌륭하다는 평가를 듣기도 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급하게 계획한 여행이라 돈이 부족하여 게스트 하우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인해 상황은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작은 게스트 하우스는 예약 상황 때문에 원래 예상한 것보다 조금 혼잡해 보였습니다. 객실도 기대한 것보다 작았습니다. 또한 시설 자체도 최신화되지 않아 편의시설이나 편안한 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친구와 함께 새로운 경험을 나누고 현지인과 교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소에서 지내게 되었다는 점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작은 공용 공간에서 다른 여행객들과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와 경험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이 되면서 우리는 객실로 돌아왔습니다. 죽음의 돈가스를 완식했다는 기쁨과 성취감으로 친구와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갑자기 오른쪽 아랫배가 욱신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돈가스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정도면 내일 아침까지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다 심한 두근거림 통증으로 새벽 4시에 일어나 화장실에 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다시 침대에 누웠는데 30분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친구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배가 많이 아파 본 적은 처음이라고, 맹장염인 건지 아니면 갑자기 죽으려는 신호인지 겁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친구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는 119에 전화를 하자고 말하였고 바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구급차 요청을 해도 새벽 4시이기도 하고 연결이 되어도 다들 한국어로 돌아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친구는 잉글리쉬 오어 재패니즈 플리즈라고 계속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글 번역기도 돌려가며 소리도 지르며 친구는 노력을 했지만 계속해서 게스트하우스의 소재지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와 제가 지쳐갈 무렵 30분 정도 실랑이를 하는데 갑자기 노크가 들려왔습니다. 저희가 너무 소란스럽다고 따지러 온 손님인 줄 알고 당황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어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주변에 일본인이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며 제 친구는 빠르게 문을 열어 전화기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넘겨받은 그분은 상황을 파악한 뒤 유창한 한국어를 뽐내며 게스트하우스의 소재지를 전달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드디어 살아나는구나 하고 몸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10분 후쯤 구급차가 도착해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혈액검사, 엑스레이, 링거를 하고 아침 7시가 돼서야 회복이 되어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특별한 이상이 없으며 이야기를 듣기로는 어제 먹었던 죽음의 돈가스가 매워서 위장이 거칠어져 생긴 일이라고 했습니다. 병원비는 30만 원이었지만 다행히 해외여행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귀국 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외여행보험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경험이었습니다. 약을 받고 겨우 푹 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다 오후에 일어나 친구에게 문득 어제 도와준 분에 대해 물으니 그분은 일본인이 아니라 어제 작은 공용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게스트하우스의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근처 대학교에서 일본어를 전공하는데 방학이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대화가 갑자기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제는 정신이 없어서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도 그분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정말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 고마운 마음에 그날은 밖에 나가지 않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서로 언어 습득에 도움을 주는 사이가 되자고요. 그리고 그와 한국에서의 나머지 일정을 함께 즐겁게 보내며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그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흥미가 많던 일본인 레이코 씨는 한국의 매운맛을 제대로 보고 큰일을 당할 뻔했는데요. 다행히 소통의 부재를 해소시켜준 한국인 청년의 도움으로 불행이 될 뻔했던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감동까지 받고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레이코 씨가 하루빨리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공부하여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기대가 되네요. 저희 감동박스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내일도 사연박스가 도착합니다.